어떤 사람들이 몰디브나 두바이에서 일하는 건지, 일할 수 있는 건지, 취업할 때 그런 스펙이 있어야 하냐고요? 라고 묻는다면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몰디브에 가시면 한 2달도 못 버티실 수도 있어요. 음식도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돈 모으기에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몰디브랑 두바이에서 호텔리어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몰디브를 이제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몰디브 브이로그를 찍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벌써 2019년에 떠나게 되었으니까 벌써 거의 7년 전이네요. 이제 몰디브에서 저는 2년 정도,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바이에서 1년을 일을 했어요. 2019년 당시에는 두바이에 이직을 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일을 한 후에 그 베트남의 푸꾸옥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 내가 몰디브에서 일해본 결과 두바이는 조금 나랑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자연한 곳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발리나 아니면 푸꾸옥에 가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아예 럭다운을 해서 그 관광객이 아예 오지도 마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시기에 저희 아빠가 제가 혼자 두바이에서 죽을까봐 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왔고 그 이후에는 호텔 쪽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고 가끔 맨날 영상을 보시고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셔서 이건 어떤 사람들이 몰디브나 두바이에서 일하는 건지, 일할 수 있는 건지, 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은 뭐냐면 그 몰디브나 두바이에 호텔 취업을 하려면 스펙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영어를 얼마큼 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취업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제 그냥 스펙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몰디브에 취업할 당시에는 그냥 아무 스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스시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리스로 일을 한 거죠. 호텔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옵이라고 익스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익스턴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턴십 같은 개념이에요. 호텔에 이제 취업을 해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야 졸업을 시켜주는데 익스턴십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비자가 아니라 그 코옵 비자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업 비자를 신청하고 호텔 면접을 보았죠. 쉐라톤 토론토에 지원서를 냈고 인터뷰까지 통과를 해서 이제 코업 비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자가 제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비자가 없이 일을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학교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저희 프렌치 스타일 레스토랑인데 거기서 이제 익스턴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저의 경력은 다 서버였어요. 서버 했고 그 다음에 제 첫 호텔 잡은 뭐였냐면 그 5성급 호텔도 아닌 홀리데이 인 토론토라는 곳에서 저는 그 뱅퀘트 서버 잡을 잡았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부서는 프런트 오피스였는데 그 익스턴십을 프런트 오피스에서 못하는 바람에 그 경력이 없으니까 잡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토론토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뱅퀘트 서버를 시작을 한 거죠. 이걸 하다가 어쩌다 보니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조금 아주 그냥 몇 개월 하다가 그냥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어느 날 내가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싶어서 호텔 경영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 건데 그냥 여기서 영어는 가르치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호텔에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지원한 게 이제 몰디브로 가서 GRO라고 Guest Relations Officer 라는 그 포지션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때가 이제 2017년이었으니까 아무런 주변에서 몰디브에 호텔 취업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는 그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2군데 호텔에 지원을 했었고 하나는 두지타니 몰디브스 그 다음에 하나는 소네바자니였거든요. 소네바자니는 굉장히 몰디브에서 유명한 리조트예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2개를 다 붙었는데 이제 두지타니에서 먼저 합격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빨리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 보고 한 2주 만에 바로 준비를 해서 간 것 같아요. 몰디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GRO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서 저를 뽑게 된 거고, 제가 비록 프런트 오피스의 경력은 없지만 그렇게 뽑히게 된 거예요. 자,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영어 공인 인증 시험 본 것도 없었고, 그 자격증이라고 하기에는 뭐 first aid, 그 CPR 하는 거, 뭐 그 다음에 뭐 와인 서티피켓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몰디브나 두바이에 취업할 때 그런 스펙이 있어야 하냐고요? 라고 묻는다면 없어도 돼요, 솔직히. 왜냐면 그 몰디브나 두바이에 취업할 때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보다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왜냐면 호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자기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프런트 오피스에서 일한다고 해도 프런트 오피스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하우스키핑, 그 다음에 F&B 다 연결시켜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지 영어 실력이 조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무리 스펙이 없고 그 다음에 호텔 경험이 없더라도, 저처럼 없더라도, 저는 웨이트레스 경력만 있었죠. 웨이트레스하고 뱅퀘트 서버였죠. 그런데도 그 이런 서비스직에서 일했던 그 커리어 경험이 다 자기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직에 일했던 사람은 호텔 프런트 오피스에서 일한다고 해도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이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서비스계에서 한 번도 일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되게 뚝딱거리고,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구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이런 게 없겠죠. 근데 카페에서 일해도 그게 다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 카페에서 일했어도 이제 진상 손님도 있었겠고, 문제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겠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통 저희 인터뷰에서 묻거든요. 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나는 경력이 없어, 스펙이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서비스 직종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모든 영어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막 한국에서 땄던 그런 뭐 그 영어 실력, 영어 점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영어 점수를 딸 거면 IELTS나 토플로 따시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이 되니까 그걸로 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토익, 오픽 이런 거 전 세계 호텔에서 쳐주지 않아요. 토익이 뭔지 몰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몰디브는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저 몰디브에서 일했었어요 라고 하면, 그 몰디브요? 몰디브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근데 몰디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하잖아요. 그냥 저희가 파란 바다, 에메랄드빛 바다에 그런 엄청나게 사람들이 신혼여행 많이 가는 곳,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짜 몰디브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몰디브에 적합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한국에서, 제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은 모든 게 너무 편리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주문하면 바로 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주문하면 로켓 배송으로 바로 오고, 그 다음에 영화 보고 싶으면 그냥 나가서 영화관 가면 되고, 이런 식의 삶에 적응이 되어 있고, 이걸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몰디브에 가시면 한 2달도 못 버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한 섬에 한 리조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조트 안에서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쇼핑을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쇼핑을 가려면 그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물론 리조트 안에 다 식당,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생필품이나 뭐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 살 수 있는 그 매점 같은 거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식사도 제공되기 때문에 어딜 가서 사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 뭘 외식하고 싶어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진짜 나 외식하고 싶어 해서 가려고 하면 이제 스피드보트를 고용해서 가거나, 아니면 리조트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한 번씩, 뭐 3일에 한 번씩이면 한 번씩 이렇게 그 배를 마련해 가지고 근처에 있는 섬에 가서 이제 외식도 하고 생필품도 사고 그렇게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몰디브에서 삶을 버티시려면 첫 번째 자연을 좋아하셔야 하고, 두 번째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누렸던 모든 그런 편의성을 포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 남과 같이 숙소를 공유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은 굉장히 잠귀가 밝고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이라서 누구랑 같이 못 자거든요. 근데 몰디브 있었을 때는 어떻게 그랬는지, 제가 해외를 나가면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3인 1실,
아니면 뭐 신생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5인 1실 막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3인 1실 정도의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한다. 제 룸메들은 어디서 왔었냐면요. 러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온 룸메랑 생활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 일본에서 온 룸메랑 같이 생활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두바이 있었을 때는 인도,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런 식으로 룸메가 막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문화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위생관념도 다르고 에어컨을 키는지 안 키는지 따뜻하게 자는지 춥게 자는지조차도 다 달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거를 이제 맞춰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지, 집단 생활이 가능한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도 한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도 있어요. 이게 다 가능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 영어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라는 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몰디브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몰디브 취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한국인을 뽑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인 여행객들, 한국 신혼여행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아요. 뭐 객실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든지, 뭐 언제 체크는 했는데 언제까지는 잘 작동했는데 어젯밤부터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방이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뭐 이런 것도 하우스키핑 쪽이랑 소통을 하고, 손님들이 뭐가 필요해요 하면 각각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걸 가져다 달라고 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는지. 어쩔 때는 자기네들 부서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네가 해라 이러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안 그랬다 이렇게 잡아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좀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는지. 안 된다면 걱정 마세요. 영어를 배우시면 되잖아요. 영어가 그냥 일상소통이 될 정도, 내가 그 여행에 가서 방 안에 문제가 있을 때 호텔에 컴플레인 해보신 적 있으시죠?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안 돼요? 방을 바꿔주세요? 이 정도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금 더 공부해서 나를 대변할 수 있고, 이런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싸울 수 있는 정도까지 영어 공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워홀 가시는 분들 있죠? 워홀 가시는 분들의 영어 정도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학원을 다니시면서 잡을 구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예 어학원을 안 다니시면서 잡을 구하시는 경우 있죠. 그 정도라면 충분히 몰디브 가서 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한국 손님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두바이는 진짜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 다양한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2019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가 이렇게까지 핫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 제가 특히 2019년에 제가 나 이제 두바이 가서 일해 라고 친구한테 말했을 때, 두바이 거기 위험한 나라 아니야? 막 여성 막 히잡 쓰고 다녀야 하고 여성 인권이 막 존중받지 못하는 곳 아니야? 이런 질문을 들었을 정도로 약간 사람들이 두바이에 대해서, 중동 국가에 대해서 약간 무지했었어요. 근데 두바이 초콜릿 때문인지 이제 두바이는 엄청나게 핫한 나라가 돼서 아마 한국인 분들도 많이 가시긴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몰디브만큼 한국어로 말하는 직원이 필요 없다 예요. 그래서 두바이에 취업을 하시려면 조금 더 의사소통이 더 잘 되어야 해요. 몰디브는 생활 영어만 되는 정도였다면 이제 두바이는 조금 더 한국 손님보다는 이제 외국 손님들 비중으로 외국 손님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예요. 나 근데 진짜 호텔에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있다, 뭐를 보내줘라, 그 다음에 어떤 거 예약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님과 말할 때에도 인사말, 그 다음에 주로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에서 많이 쓰는 그런 그 표현들을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몰 토크를 하기 어렵거나 이제 대화를 확장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연히 취업하실 수 있어요. 매니저급이 아닌 그 엔트리 레벨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 호텔 진짜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 때문에, 몰디브 진짜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시면 완전 환상이 깨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방을 쉐어하는 것도 있고, 캔틴이라는 그 카페테리아 가서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제 뭐 직원이 200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200명 다 알아요.
서로가 누구를 사귀는지, 누가 언제 뭘 먹었는지, 누가 이제 휴가를 갔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소문이 다 나죠.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거기에 같은 공간, 같은 리조트에서 일하는 것도 좀 껄끄러워질 수 있겠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오늘 단점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곧 장점에 대해서도 곧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 몰디브나 두바이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어떻게 잡을 잡고 어떻게 인터뷰를 준비할지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자책을 썼어요. 이제 몰디브나 두바이는 어느 정도로 돈을 받는지 그 다음에 생활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으니까 제가 요거 링크 더보기란에다가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그냥 워홀을 생각하고 계신데 생각해보니까 워홀은 이제 정착 비용도 들고 식비도 나가고 하는데 그 몰디브나 두바이 취업하시면 항공편도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숙식도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돈 모으기에는 좋아요. 근데 두바이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워홀 가는 것보다 몰디브에 취업하시는 게 돈을 더 많이 모을 수도 있고 경력도 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력을 이제 호텔이잖아요. 호텔에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셔도 그 경력을 좀 더 펼쳐나가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워홀을 가서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바리스타로. 근데 한국에 와서 바리스타로 이제 취업을 하려면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 큰 대형 카페 이외에는 조금 그걸 경력으로 막 쳐주는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 일했다고 하면 그 호텔이 뭐 세일스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영어로도 연결될 수 있고 해외 영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리어트에서 일했다면 그 메리어트의 한국 지사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길은 많기 때문에 워홀 가시는 것보다 몰디브를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전자책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호텔리어 몰디브에서 생활하면 좋은 점, 이제 좋은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